이어서 뉴스 이때의 순서입니다.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 시설의 포화 시점이 빠르면 2030년부터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회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석준 기자. 네, 국내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당초보다 더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 나왔죠.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전망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예. 재산정 이유는 친원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신한울 3, 4호기 준공과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등을 포함했습니다. 네. 재산정 결과 사용 후 핵연료를 기존 대비 15만 9천 다발이 추가로 발생해 총 79만 4천 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원전의 유형별로는 경수로 원전이 7만 2천 다발, 중수로 원전은 72만 2천 다발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 시점이 당초보다는 좀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산업부와 방패학회는 원전 가동이 확대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2031년에는 하늘원전, 2032년에는 고리원전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이중 고리원전은 고리 2호기 습식 저장시설 내에 조밀 저장대 설치를 가정하고 포화 시점을 산정했는데요. 이 조밀 저장대는 쉽게 말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빽빽하게 쌓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 원룸 건물 대신에 아파트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네. 이 만약 고리 2호기에 조밀 저장대를 설치하지 못하면 가장 빠른 2028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보다는 시점이 이제 1, 2년씩 포화 시점이 빨라진다. 이렇게 지금 수치가 그렇습니다. 나온 건데요. 네. 결국에 이게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반영됐다. 이런 결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시듯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인식하고 관련 분야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는 비교되는 친원전 정책인데요. 이로 인해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 발전량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인데요. 원전 발전량이 더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 시점도 기존 예상보다 1, 2년 더 빨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원전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할 건식 저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찾지 못해서 이 쓰레기가 도심을 뒤덮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원전 전문가들은 사용 후 핵연료 수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밀 저장대 그리고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적기에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가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늘 이슈의 중심이죠. 이 원전의 장점과 단점이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원자력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 연쇄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단 1kg의 우라늄을 이용해 발생하는 에너지는 무려 300톤의 석탄을 이용해서 얻는 에너지와 같은 양입니다. 이 집에서 드는 가장 작은 아령 무게인 1kg의 우라늄만 있으면 1톤 포터 300대를 가져오는 석탄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네. 이 효율성만으로 따졌을 때는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원전의 장점과 단점 상당히 좀 뚜렷하죠. 그렇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온실 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또 초기 건설 비용은 높지만 연료비가 굉장히 저렴해 비용이 적게 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원전은 불시 정지 횟수가 연평균 0.3회로 세계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반면 단점으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처럼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된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또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도 문제입니다. 문제라고 지적한 방사성 폐기물이 결국 사용 후 핵연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 원전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우라늄 같은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라늄은 원전에서 사용한 뒤에도 부피의 98%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예. 이 연탄을 태워도 부피는 거의 그대로인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이 현재의 기술로 원전에서 사용한 우라늄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 외에는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핵무기 제조는 물론 핵 관련 기술의 이전에도 제재가 따릅니다. 예. 게다가 원전에서 사용한 우라늄은 사람이 근처에 다가가면 수십 초 만에 숨질 정도로 방사성이 강력합니다. 이 방사선이 자연 상태에서 위험성이 모두 없어지기까지는 수만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아무 곳에나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런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사용 후 핵연료의 최종 관리 방안은 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한 우라늄의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 먼저인데요. 네. 이 우라늄을 질산 용액에 녹여서 플루토늄만 빼내면 부피가 기존의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도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이 대안으로 등장하는 기술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인데요. 이 원전에서 나온 우라늄을 다시 태워내는 방식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통해서 폐기량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여서 이 상용화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그 지하에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다른 방법이 바로 이 사용 후 핵연료를 폐기물로 간주해서 지하 안반 500m에 영구 처분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 영구 처분은 기술적으로 안정된 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도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처분장을 운영하는 국가가 없어서 기술적인 검증을 위한 시간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국내 그 어느 곳도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을 자기 지역에 건설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내에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처분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1978년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상업운전 이후 지난 45년간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처분 시설 선정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인데요. 예. 이로 인해서 늘 실패했었죠. 2013년에는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방식과 저장 부지 선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공론화하겠다 이런 의도였는데요. 네. 하지만 위원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이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 이제 3건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성 원전에서만 연간 100톤이 넘는 이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관련 특별법 3건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이인선, 김영식 의원에 이어서 9월에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방패물 특별법을 차례로 발의한 겁니다. 이 주민 지원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근거 법률이 없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국회가 나서게 된 겁니다. 예. 아무래도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또 처분 시설을 가동하기 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 저장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심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에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병합 심사가 진행돼 공청회를 여는 데만 5개월이 넘게 걸리는 등 이 법안 심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인데요. 여당은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의 용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원전 내 저장 시설을 통해 방사능 유출이 우려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야당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급한 대로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규정된 중간 저장 시설이나 처분 시설로 옮기기 전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곳을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예, 뭐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촉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논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처분 시설이나 아니면 임시 보관 시설이 일부에서는 사실상의 영구 처분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중조준위 방패자임 건설 당시에도 수많은 논란과 진통을 겪은 끝에야 완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과 작업복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데도 극심한 진통을 겪었는데 고준위 방패장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결국 지난 정부들이 계속 논의만 하고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었던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활용이나 영구 처분 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한 거부감도 고준위 방패장과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게다가 또 워낙 찬반 양론이 맞서는 분야이다 보니 쉽게 해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자, 뉴스 이데이 오늘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논란 짚어봤습니다. 문석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